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미스터 방이라는 그 소설을 할 차례인데요. 현대소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미스터 방. 그러니까 이제 방산복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이라는 그 인물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 이 미스터 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터 방이라고 했다는 거는 여러분 공방 전에 방자 보셨죠? 이 미스터 방의 방도 이 모방이라는 이 방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측면에 이 작가가 주인공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라는 거는 원래 이름이 방산복인데 미스터라는 이름이 벌써 뭔가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예, 영어잖아요, 영어. 그렇죠? 과연 왜 이 미스터가 들어가는지 이러한 이름을 추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줄거리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짧지만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집신장수 아들인 방산복은, 자, 그러니까 방산복은 이제 집신장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30이 되도록 머슴살이를 한다. 그렇죠.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일본도 갔다 왔고 상해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다, 유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이제 돌아와서 입국해서 헌신을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로 장수가 바로 신발을 고쳐주는 그런 장수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입에 풀칠을 한다는 얘기는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예. 호구지책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고요.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삼순구식이라는 뭐 한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2편에서 예, 필기되어 있는 분석으로 이제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편안히 예, 작품 자체를 올바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상당 중요한 시간이죠. 예. 그리고 이 강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렇죠. 이제 사건이 지금 뭐냐면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배경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 일제 치하에서 이제는 뭡니까?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광복 직후에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 그렇죠? 광복 직후 그렇죠? 광복 직후. 자, 자 이러한 그 인물과 또 배경 주목하시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라질 처음부터 이제 벌써 비속어가 나왔네요. 그렇죠? 독립이 배부른가? 라면서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섰다. 이제 반감. 그러니까 저항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독립이 됐잖아요. 광복 해방을 맞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누군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등장인물이 반감이 솟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 3일 지나면서부터 삼복에게도 방산복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공 삼복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인물이에요. 그래서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이제 해방의 혜택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순사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 순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쓰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이 순사의 눈치를 받았다는 얘기죠. 감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혜택이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순사가 없어졌으면 활개를 쳐. 이제 활개를 쳤다는 얘기는 뭐 제멋대로,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다.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방산복이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신기루 장수였죠. 이게 신기루 장수,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방산복인데 그 일제 시대에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라 좋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개인의 혜택, 본인의 그 개인의 혜택에 의해서 독립이 할 만하다, 못 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죠. 이런 걸로 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 방산복의 인물형은 어떻습니까? 다분히 개인적이고, 그렇죠? 예, 속물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응? 반역사주의.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지금 결여돼 있잖아요. 부족하죠. 예, 이런 인물이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오원을 받아 넣으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해방의 혜택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그렇죠? 잠깐의 그 행복감이었고요.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뭐 한다?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돼요. 자 보세요. 해방을 저주한다. 이것은 해방의 혜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대조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방산복의 입장은 자기 혼자만 돈을 더 받고 그랬으면 좋겠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흥겨웠던 거죠. 잠시나마.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가라는 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임이죠. 그러니까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렸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값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재료 여기 나왔죠. 예, 징 가죽서부터 쭉 이러한 재료가 어떻다 비싸졌다는 거예요. 몇 곱씩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방산복의 생각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아봤자 어때요?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까 결국 뭐다?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네, 제자리. 그렇죠? 예. 재료값이 올랐으니 아무리 뭐 비싸게 받는다 한들 결과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엠병헐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인물의 성격은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물적이고 경제를 나라의 독립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그 소시민적이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놈의 경제, 다 어디로 가 뒤졌어 하면서 예.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하면서 그렇죠. 독립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독립이라는 거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터 방이라는 전형적인 인물이지만 석양 때 신기료 괴짝 어깨에 맨체 홧김에 홧김에 어디로 가요? 막걸리 파는 술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서너 사발 들이켜가지고 이제 개걸거렸다. 개걸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 불평불만에 쌓였다는 거죠. 소리치면서. 예.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이제 미국 병정이라는 건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이 꼬마차 함께 그득히 퍼졌다. 이거는 뭐냐면 역시 해방 이후에 그쵸? 이 미군이 이제 점령합니다. 이 군대 미군이 이제 점령하겠죠.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미군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아셨죠? 1945년에서 1948년 동안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미군의 군대가 잠시 통치를 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미국 영어를 쓰고 우리나라는 이 교육을 많이 못 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누가요? 미군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삼복은 그 광경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무릎을 탁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찬스가 왔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의사소통. 바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통역을 한다는 거죠. 통역. 그렇죠? 저러한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제 살 기회를 얻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슬픕니다. 슬프구나 이 말이에요. 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3인칭 서술자예요. 전적 작가 시점. 떼꽃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고 그랬죠.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그러한 그 방산복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미군에게 가서 거짓골로 통역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루 반나절, 반일이라는 건요, 반나절. 예, 국리를 하다가 정오때에 한 줄기 서광이라는 건 어떤 한 줄기 희망을 얻었다는 얘기죠. 희망. 뭔가 방법을 뭐 했다?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총이라는 건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가해서 결혼했나 봅니다. 마누라가 있네요. 마누라를 시켜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이라는 건요, 연장 모든 거를 다, 또 재료 남은 것에다가 또 이불 헌 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겼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달 맡긴 겁니다. 한 달. 그래서 뭐 하려고요? 돈 100원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단기 대출이네요. 단기 대출. 그러면 이자가 붙겠죠. 서푼 변. 이 변이 바로 이제 이자라는 얘기입니다. 3%의 이자를 줘서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방산복의 성격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기회를 잘 잡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고요. 찬스를 상당히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잘하네요. 바로 생각했던 거를 바로 실천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이제 100원의 그 자산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이라는 건요, 이제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그래서 이 당시에 넉마전이라고 했는데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 양복이란 명색 한 벌. 그러니까 양복이라는 이름하에 한 벌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자까지 샀다는 거죠. 그래서 겉차림, 외모를 갖다가 꾸미면서 어떤 자기의 지위를 위장한 거죠. 위장. 뭔가 번역가, 통역가를 하려면 뭔가 어떤 보이는 것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만, 그쵸? 뭔가 좀 볼품이 있어야만 또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짓골로 해가지고는 통역을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은 부득이 안방사람이라는 건 이제 새 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새빵 안방 할 때 주인집 그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병정구두. 이 병정구두는 역시 군화입니다. 군화. 그 사시는 것을 이 다음에 창갈이 거저해주겠다. 이제 직업이 신기루 장수니까 이게 신발 수선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해줄 테니까 빌려달라. 그런 조건으로 5일만 그렇죠. 자기 것과 바꿔 신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수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예, 제가 봐도 굉장히 수완이 좋고 굉장히 실천력도 뛰어나고,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자, 중략을 넘어가겠습니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노예도 상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노예 이전에는 내가 노예를 자유롭게 지금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노예를 상전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뭐 한다? 선택할 수 있다. 누구를? 상전. 즉 누굽니까? 바로 미군이죠. 미군. 그리고 노예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 방산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광복 이전에랑 광복 직후랑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광복 이전에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가난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일제에서 미군 군정기로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시기가 바뀐 찰나에 바로 뭐다? 이 통역이라는 수완을 써서 미군에게 뭐 한다?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삼복은 종로에서 전차를 내려서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 물색이라는 건 이제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생김새가 마음씨 좋아 보여야 되고, 또 보통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 그렇죠. 이제 방금 했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격이 좀 좋아 보여야 되고, 또 단순한 일반 군인이 아니라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좋다. 그러니까 얻을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권력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걸 노린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장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관 앞에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이 하나는 이제 미군이겠죠. 미군. 몸집이 부대라는 건요, 굉장히 그 뚱뚱하다는 얘기입니다. 뚱뚱하고 큰 몸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느 뭐 병정은 아닌 듯하다. 그렇죠? 외형이 여느 병정이 아니다. 원했던 거죠. 또 얼굴이 어때요? 잠옷이라는 건 몹시 부사예요. 선량하여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마음에 들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방산복이 원하는 사람을 지금 물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물색을 해서 찾았어요. 근데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갔습니다. 예. 미국 장교는 장교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교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 원하는 사람으로 딱 지정이 됐네요. 담뱃대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담뱃대를 집어들더니 기물이라는 건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기이한 물건이다.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연신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이제 묻겠죠. 그러면 how much 그러잖아요. 근데 담배 장수 영감은 어때요? 좀 그쵸, 영어를 배우지 못한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30원이라고 소리기만, 그쵸, 영어로 못하고 그냥 고래고래 이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소리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을 놓칠 리가 없겠죠. 우리 방산복이가. 그쵸? 알아들을 턱이 없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그쵸? 이제 왜냐면은 통역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다시금 하우머치를 찾는 것을 기회를 좋으시라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산복이가 나지기 조용히 더티 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 돌려다 보니까 can you speak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사뭇 그러하는 뜻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원하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장교가 지금 답답해하다가 지금 심정이 어때요? 반가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스라지도록 손을 꽉 잡고 흔드는데 질색할 뻔했다. 질릴 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잡고 흔들어가지고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반가움에 그러한 심정이 행동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삼복이한테 뭐래? 직업이 있냐 물었다. 그러니까 방금 실직했다라고 아주 임기응변으로 잘 대답하네요. 그러면서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냐고 물었다. 그러면 바로 예스라고 하겠죠.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삐뚤이 삼복이, 자, 코가 삐뚤어진 모양인가 봐요. 이 외모가 벌써 이 코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지금 삐뚤어졌지 않습니까? 이 방산복 아니에요, 방산복. 그렇죠? 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제목이 나왔죠. 삼복이에서 미스터 방으로 바뀌었다. 이거 뭐예요? 미스터라는 의미가 바로 뭐다? 미군의 뭡니까? 미군의 통역을 맡으면서 신분이 어떻다? 승차라는 거는 이제 지위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그 기술자에서 이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승차했다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S라는 스미스입니다. 사실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급 15불, 그 당시 240원 가량의 돈이었다고 하네요. 예. 거의 매일같이. 그렇죠. 이제 주급은 이제, 그렇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월급 대신 주급을 많이 주죠. 예, 이 당시도 그랬나 봐요. 거의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에 구경을 시켜줘요. 그리고 밤이면 또 계집 있는 술집, 기생집으로 또 인도하는 아주 이게 쉽게 말해서 가이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한 번은 탑골 공원의 살탑을 구경하면서 나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뭐라 그럽니까? 2000 years라고 대답하죠. 이게 굉장히 그 영어가 사실은 정교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엉터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엉터리이면서 굉장히 저급한 그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동냥으로 배운 거죠. 아셨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켰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경회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얘는 서슴지 않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king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기생들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집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천박하잖아요. 미천하고 천박한 이런 지식, 아주 그 얕은 지식으로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그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경애루라는 그 고각을 이렇게 그 술 마시고 기생들이 노는 이런 걸로 막 천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급한 상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회를 잡는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그 몰직하고 철면피 같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다. 오히려 이 미군이 훨씬 더 그 정확한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양장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복장들이잖아요. 머리라든가 복장들을 서양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그 S소희가 물은 거예요. 그렇죠? 참 그 창피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지키고 했어야 되는 정체성을 근데 오히려 미군이 거꾸로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방 뭐라 합니까?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미스터 방이 오히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왜곡한 거죠. 왜곡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군 소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그런 걸로 이제 믿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참 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의 분뇨라는 것은 이제 똥 오줌이 너무 넘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그렇죠? 혹시 조선 집에는 변소가 없냐라고 이제 S소희가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방은 있기야 뭐 집집마다 다 있다라고 대답한 거네요. 이 정도는 뭐 사실이니까. 근데 썩 좋은 그림을 한 장 사갖고 싶다 그랬대요. 이제 S소희가 이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대요. 그림. 그렇죠? 예, 우리 조선 그림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있거나 신선이 앉아 있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아셨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미천한 지식으로 어떻습니까? 그 일일이 미군을 소개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작가가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면요. 인물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희화화라는 게 뭐예요? 인물을 우스꽝 풍자하는 거죠.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또 해학 풍자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 태평천하 같은 작품들 보면. 예. 그래서 이 채만식의 소설이 이러한 골개미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판소리 문체가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채만식 소설에는.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추월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추월색. 그리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면서 여러 날 살아다니다 못해 동네 노마집, 할머니네 집에서 2원에 샀다는 거죠. 예,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에스오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번역을 했겠죠. 통역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뭐 이러한 에피소드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 적었다.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훌륭한 게 아니라 이제 작가가 이제 비꼬려는 겁니다. 비판의 시선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래서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 호화 주택이거든요. 여기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현저동 아주 후진 집에서 어때요? 이사를 왔죠. SO의 통역이 되는 사흘 뒤에 이 중역의 사택으로 이사 옵니다. 그 위아래층을 다 어때요? 양식, 일본식 절반 해가지고 호화스러운 저택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정원엔 때마침 단풍도 들었고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기 시작했다. 자, 이건 뭡니까? 신분이 어떻습니까? 급상승한 거죠. 예.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한자로 이제 환골 탈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환골 탈퇴. 아셨죠? 예. 완전히 그 신분이 확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골 탈퇴입니다, 여러분. 탈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예. 다음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필기된 걸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